이게 정말 카더라가 너무 많잖아요. 맞아요. 뭐 진짜 저희가 많이 듣는 문의가 1년 안에 팔면 안 되잖아요. 막 그러세요. 그래서 뭐 안 되는 게 어딨어. 이게 무슨 공산 국가도 아닌데 파실 수가 있어요. 안녕하세요. 스티브한 부동산 그룹의 스티브한 애슐리 인사드리겠습니다. 반갑습니다. 오늘 영상은 2025년 1월 1일부로 새로 도입된 부동산법, 이름하여 BC 홈 플리핑 텍스에 대해서 저희가 아주 빠삭하게 정리해드리고자 이렇게 영상을 찍고 있습니다. 네, 한국어로 정의를 한다면 어떻게 될까요? 맞아요. 이 플립이란 게 이 단기에 이제 집을 파는 걸 얘기하거든요. 그래서 단기 보유 매도세라고 표현할 수 있을 것 같아요. 네, 그렇다면 이미 기존에 시행되고 있는 이 1년 안에 팔면 세금이 발생한다는 그 법도 있지 않나요? 맞습니다. 많은 분들이 헷갈려 하시는 그런 부분인데요. BC주가 이번에 도입한 거는 2025년 1월 1일부고 지금 말씀하시는 거는 캐나다 연방정부의 또 플리핑 텍스가 있긴 있어요. 엔티 플리핑 텍스라고, 이거는 2023년 이미 시행한 지 벌써 3년 차가 되고 있는데요. 그 캐나다 연방법의 엔티 플리핑 텍스와 몇 주 전에 이제 도입된 BC 홈 플리핑 텍스의 차이점을 저희 구독자분들은 오늘부로 더 이상 헷갈리지 않도록 저희가 차이점을 3가지로 크게 분류해서 정리를 해드리고자 합니다. 네, 바로 첫 번째로는요, 단기 보유세의 이 단기라는 기간의 정의가 다르죠. 맞습니다. 캐나다 연방정부 거는 단기를 1년으로 기준을 보죠. BC주의 경우에는 2년을 기준으로 삼습니다. 거기에다가 시점부터도 달라요. 그쵸? 이 캐나다 연방정부는 취득 후 한마디로 등기 이전이 돼서 여러분의 이름이 등기부 등본에 올라가는 그 시점, 영어로 completion이라고 그러죠. 그때부터 이제 1년을 보유했냐 안 했냐를 따지는 반면 BC주는 어떻게 될까요? BC주도 동일하지만 프리세일의 경우에는 계약하신 시점으로부터 카운팅이 됩니다. 맞습니다. 그러니까 분양 계약서를 사인하고 아직 등기부 등본이나 뭐 등기가 이전된 게 없어요. 네. 그냥 계약금만 내고 계약서를 갖고 있는데 그때부터 벌써 2년이 카운팅이 된다는 거죠. 맞습니다. 심지어 분양뿐만 아니라 전매도 BC주는 카운팅을 시작해주죠. 그러니까 등기 이전을 하지 않으셨더라도 이 전매를 하시는 시점부터 카운팅하는 걸로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분양처럼 한마디로 BC주는 시점을 좀 넓게 네. 본다는 점이죠. 이 캐나다 연방정부는 무조건 컴플리션, 취득하시는 시점. 취득한 시점, 여러분의 이름이 등기부 등본에 올라간 그 시점으로부터 매매가 언제 이루어지냐를 따지는 반면 BC주 정부는 분양 계약서건 전매 계약서건 또 실제로 등기부 등본이 여러분 이름이 올라가건 그때부터 2년을 카운팅한다는 거가 좀 큰 차이점이죠. 네, 세 번째는 이 세율을 계산하는 방법에도 좀 차이가 있습니다. 맞습니다. 캐나다 연방정부의 엔티 플리핑 텍스는 비교적 간단합니다. 여러분이 이게 주 거주지이시건 렌탈을 줘서 임대주택이건 상관없이 1년 내에 길게 팔게 되면 뭐 예를 들어서 3개월 만에 팔게 된다, 또는 364일째 되는데 팔게 된다, 아무 상관없어요. 무조건 시세 차익이 생기면 시세 차익 그 금액 100%가 매도하시는 연도에 여러분의 소득으로 얹어지게 된다는 것이죠. 네, 그렇게 되면 매도하시는 해 다음 해 소득 신고를 하실 때 근로소득과 합쳐져서 세금을 내시게 되겠네요. 맞습니다. 그래서 뭐 예를 들면 뭐 90만 불에 사셨다가 10개월째 팔았어요. 근데 10만 불이 떴다 하면은 뭐 10만 불이 여러분의 소득으로 그 다음 연도 뭐 4월 달까지 신고를 하셔야 되죠. 네. 거기에 따라서 납부 시점도 다음 연도로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럼 반면에 BC 홈 플리핑 텍스는 어떻게 될까요? BC 홈 플리핑 텍스는 크게 2가지로 구분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는 매도하시는 시기를 기점으로 보유하신 지 1년이 안 되셨을 경우에는 그 차익의 20%를 고스란히 세금으로 납부하셔야 합니다. 맞습니다. 그리고 또 어느 정도 좀 비슷한 점은 예외 없이 일괄적으로 차익에 무조건 이제 세율이 적용된다는 점이 엔티 플리핑 텍스 캐나다 연방정부와 비슷한데요. 1년 이내면. 근데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이거는 별도로 소득에 얹어지는 거와 달리 이거는 차익의 20%를 내셔야 되는 거죠. 네. 그런데 매도를 하시는 시점으로부터 보유하신 지 1년은 넘었다. 다만 2년이 되지 않은 기간에 매도를 하시게 된 경우에는 이 계산 방법이 또 있습니다. 일괄적으로 20%가 아니고 점진적으로 줄어들게 됩니다. 그래서 이게 공식이 있죠?
네, 1에서 숫자를 빼주시면 되는데요. 이 보유하신 날짜에서 1년에 해당하는 365라는 숫자를 빼신 후에 이 숫자를 다시 한번 이 365로 나누시게 되면 나오는 숫자가 있는데요. 1에서 이 숫자를 빼신 후 20%를 곱해주시면 됩니다. 예, 약간 복잡해 보일 수 있는 계산법이죠. 이런 공식이 있는데 사실 집어넣으면은 뭐 이렇게 여러분들 한국 분들은 수학 좀 강하잖아요, 그죠? 가령 500일을 보유하신 후에 매도를 하실 경우에는요, 이 보유하신 기간, 그러니까 500 마이너스 1년에 해당하는 이 365를 빼주시고요. 그러면은 135일이 나오겠죠? 이 135일을 365일로 나누시게 되면 약 0.37이 나오게 됩니다. 이것을 이 1에서 또 빼주시면 됩니다. 그렇게 되면 또 약 0.63이라는 숫자가 나오고요. 여기서 곱하기 20%를 해주시면 됩니다. 그러면 12.6%가 이 500일을 보유를 하고 계셨을 경우의 세율이 됩니다. 맞습니다. 뭔가 약간 EBS의 수학 강사들 같은 그런 느낌이었어요. 네. 제가. 네. 근데 그냥 기본 상식으로 500일이면 벌써 365일이 넘었잖아요. 네. 그리고 20%에서 점진적으로 줄어든다고 했으니 계산해봤는데 뭐 23% 나왔다. 어우, 네. 이거는 잘못된 계산이죠. 그렇죠. 이거는 다시 네. 고3으로 돌아가야 되는. 근데 여기서 잠깐 캐나다 연방정부의 엔티 플리핑 텍스 세법과 가장 또 큰 차이점이 BC 홈 플리핑 텍스는 감면 혜택이 있죠. 맞습니다. 실제로 거주를 하셨던 매물인 경우에는 2만 불을 공제를 해주는데요. 조건은 1년 이상 거주하신 경우에만 해당이 된다는 점입니다. 맞습니다. 그래서 한 예를 들자면 아까 말씀드린 대로 90만 불에 이제 이거 구입을 하셨다가 500일에 100만 불에 팔게 됐다. 그죠? 그러면은 네. 이제 10만 불의 차익이 생기잖아요. 그렇죠. 근데 실제적으로 10만 불이 아닌 경우가 대부분이 이유가 경비가 들어갈 거 아니에요. 그렇죠. 집을 뭐 구매하시거나 거주하시고 또는 이제 매도하실 때도 각종 커스트들이 발생을 하는데요. 그 중에 하나가 예를 들면 변호사 비용도 있을 수 있고, 변호사 비용, 네. 또 복비도 복비도, 있죠. 그렇죠. 팔자 복비도 있고 취득세가 있을 수도 있고 그렇죠. 심지어 임프루브먼트라고 네. 레노베이션을 하셨다. 보유하는 동안 뭐 500일 동안 그것도 또 공제가 가능하다고 합니다.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 10만 불의 차익이 있지만 이 모든 비용을 합해서 5만 불의 비용이 발생을 했다면 이 차익 10만 불에서 이 5만 불을 빼주시면 됩니다. 네, 그게 이제 순 차익이라고 볼 수 있는데 거기서 아까 말씀해주신 감면 혜택이 500일, 즉 365일 이상 주 거주로 살았다면 2만 불을 더 공제를 하라는 게 혜택이죠. 네, 그렇게 되면 이 5만 불에서 2만 불을 빼면 3만 불이 남겠죠. 맞습니다. 이 3만 불에 아까 말씀드렸던 12.6% 12.6%를 곱해주시면 되는 겁니다. 맞습니다. 이게 2025년 1월 1일부로 도입되는 BC 홈 플리핑 텍스의 세금 금액이죠. 그렇습니다. 근데 여기서 헷갈리시는 부분이 이게 사실은 거래당 2만 불이 공제가 된다는 거죠. 거기 네. 뭐 등기부 등본에 제가 들어가 있고 아내도 들어가 있고 저희 어머니도 들어가 있고 그럼 다 각각 2만 불씩 공제가 되느냐는 아니죠. 아니죠. 아쉽게도 아쉽지 않습니다. 감사한 거죠. 감사한 네. 거죠. 감사하게도 2만 불은 그 거래당 한 번 일어난다는 거. 그래도 없는 것보다는 낫죠. 물론이죠. 그래서 2만 불이 공제되냐 안 되냐에 또 차이가 있잖아요. 네. 그래서 다만 잊지 마셔야 될 것이 주 거주지 2만 불의 혜택을 받으시려면 미니멈 1년은 거주를 하셔야 된다는 거 잊지 마세요. 맞습니다. 그러니까 뭐 통틀어서 캐나다 연방정부의 엔티 플리핑 텍스 이건 이번 2025년 1월 1일부터 새로 도입된 BC 홈 플리핑 텍스 이건 1년 이후에 파시는 게 좀 그죠? 세금적으로는 도움이 될 수 있다는 점. 다만 손실이 일어난다. 그런 경우 이런 있을 수 경우도 있어요. 뭐 이게 1년이건 3년이건 손실이 일어나면 아무 상관없죠. 그렇죠. 예, 세금 내실 게 없기 때문에 손실은 일어날 경우는 언제든지 파셔도 세금 내실 거는 없습니다. 근데 여기서 오히려 캐나다 연방정부와 BC주 정부에 공통점이 있다면 예외가 있긴 있잖아요. 어쩔 수 없이 팔아야 되는 경우. 바로 우리 면제 가능한 경우가 있죠. 영어로는 life circumstances라고 표현하는데요. 뭐 네. 어쩔 수 없이 인생을 살면서 예측 못한 그런 일들이 벌어질 때는 구제해주겠다라는 어떤 취지인데요. 예를 들어서 사망, 사고, 출산, 이혼 또는 먼 거리의 어떤 이직 이런 경우는
이게 361이건 501이건 세금에 대해서는 면제해주겠다 이런 취지죠. 네. 그래서 앞서 말씀해주셨던 이런 상황들에서는 면제가 될 수도 있으니 또 상황에 맞게 잘 매도하시는 것을 또 권장드립니다. 맞습니다. 저희가 너무 디테일하게 말씀드리고 싶지는 않지만 왜냐면 너무 헷갈릴 수 있는데 사실은 헤어지고 나서 3개월 이후에 또 팔아야 돼. 그죠? 그런 거죠. 또 헤어진 지 3개월 해야 돼. 맞아요. 그러니까 매도 시점으로부터 네. 헤어진 지 90일 이내에 갑자기 또 파시게 됐다라고 하면 그건 또 인정이 되지 않더라고요. 적어도 3개월 이상 헤어졌어야 이제 헤어진 거다. 다시 그죠? 합칠 기미가 전혀 보이지 그렇게 않아야. BC 주정부는 3개월 이상 떨어져 있으면 이거는 내는 아웃이야. 그런 게 좀 있긴 있습니다. 네. 그래서 왜냐면 이게 이혼이 꼭 그런 어떤 디보스가 아니라 진짜 세퍼레이션을 인정하더라고요. 맞아요. 예, 그렇습니다. 하여튼 뭐 저희가 자세하게 알려드리고자 이렇게 좀 말씀을 드렸는데요. 이게 정말 카더라가 너무 많잖아요. 맞아요. 예, 뭐 진짜 저희가 많이 듣는 문의가 1년 안에 팔면 안 되잖아요. 막 그러세요. 그래서 뭐 안 되는 게 어딨어. 이게 무슨 공산국가도 아닌데 파실 수가 있어요. 근데 이제 취득 후 1년 내에 파신다 하시더라도 그냥 세금이 그죠? 캐나다 거 연방 정부는 소득으로 얹어진다고 그러는데 소득이 없으실 수도 있어요. 어르신들. 그렇죠? 그리고 또 RRSP의 룸도 있을 수 있고 뭐 여러 가지 사실은 방법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아까 말씀드린 대로 BC주 요번에 2025년 1월 1일부터 도입되는 거는 분양계약서 또는 전매계약서, 계약서 시점부터 시작된다는 것도 잘 모르시는 분들 많이 계시더라고요. 분양 받았는데 분양 받으신 지 벌써 3년 넘었어. 그러고 나서 지금부터 또 2년 기다리신다고 생각하시는 분들도 있으시더라고요. 그래서 이제는 더 이상 카더라는 그만. 이제 저희 시티방 부동산 TV를 보시고 이제 정확한 정보. 저희는 항상 신속하고 정확하게 정보를 전달드리고자 노력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죠? 네. 오늘로써 이렇게 단기 보유 매도세, 캐나다 연방정부와 BC 주정부의 차이점을 잘 아시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더 이상은 헷갈리지 마시고 네. 저희 영상 하나로 캐나다 엔티 플리핑 텍스와 BC 홈 플리핑 텍스를 아삭하게 파악하실 수 있는 좋은 기회가 되셨으면 좋겠네요. 오늘 영상도 유익하셨다면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까지 부탁드리겠습니다. 바이바이. 수고하셨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